내일 뉴욕 시장의 힌트, 오늘 밤 이 미증시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WTI, 미국 WTI,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요. 배럴당 91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4.6%의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또 눈치 없이 잘 나와서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두 가지 소식 모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파적인 소식이죠. 지금 현재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거의 4.7%에 달하고 있고요. 5년물 실질금리가 2022년 10월 이 고점을 돌파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22년 10월이라고 하면 시장이 당시에 금리 공포 때문에 바닥을 형성을 했었던 시기죠.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이유 명확하죠. 미국과 이란의 이 휴전협정 MOU가 거의 무력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90불 이상으로 단기간에 껑충 뛴 것이 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 마이너스 2.5% 가까이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4%. 프리장에서도요,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구글이 AI 케이펙스를 늘린다라는 소식 때문에 거의 5% 가까이 하락세 보였고, 테슬라도 7% 가까이 프리마켓에서 하락 중이었는데 잠시 뒤에 이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신호부터 체크해 보시죠. NXT 특징 종목, 이 애프터마켓 코스피 기준입니다. 자, 우선 역시나 이 전력 인프라주, 그다음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죠. 특히나 OCI 홀딩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쭉 같은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이 오늘 발표한 실적은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지만 중요한 건요. 미국 고객사와 LTA,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나 여기도 이 AI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특히나 여기서는 GNC 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증권가가 GNC 에너지에 대해서 전례 없는 성장 사이클에 직면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리포트를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낸 영향이 컸습니다. 그 이외에도 KNR 시스템, 셀바스 AI, KINX, 대체로 정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앱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반대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있었다면 하락한 종목도 있겠죠. 하락률 상위 종목,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보시죠. 먼저 코스피단은요. 이 내수주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반도체 단이 이 구글의 AI 케이펙스 확대 소식에 춤을 추고 그 반대로 피난처격이 됐었던 이런 종목들은 일제히 정규장에서부터 하락하는 흐름들이 짙었었죠. 코스닥은 분위기가 살짝 다른데요.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익 실현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로봇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중심으로 이 전날에 급등했었던 분을 되돌리는 차익 실현 성격이 많이 나왔었다.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의 흐름이 애프터마켓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었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내일장에서도 쭉 이어질까요? 내일장 상당히 반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마켓디너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가가 WTI가 세상에 91달러 선을 돌파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라니 SOS를 안 보낼 수가 없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이분 얼른 모셔봤습니다. 황호준 파트너님 도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파트너님, 제가 잠깐 이제 4시 방송 끝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난리가 때문에 났죠. 질렀을까요? 유가가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브렌트유가 아니라 WTI가 90달러 선을 막 넘어섰거든요. 네네네. 이 정도면 마지노선을 좀 한참 넘은 거겠죠? 그렇죠. 사실 심리적인 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가가 이제 뭐 90불이든 60불이든 사실 이것보다는 100불이라는 이 앞자리가 세 자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의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뭔가 좀 비싸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비싸진 유가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아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며 핸드폰이며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간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사. 그럼 기업의 매출은 떨어져.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 이런 되게 단순한 논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바짝 정신만 차리면은 결국에는 이 유가라는 거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르무즈 협이 다시 막혔습니까?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이건 트럼프의 입에 달렸다라는 건데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은 앞으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급변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거의 3% 가까이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가면 갈수록 조금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우선은 이 지난 시장에서의 특징주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SK텔레콤, 또 오랜만에 왔는데 그쵸.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와줬어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진 거죠.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호남 반도체 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산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몇 가지 좀 툭툭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내용이 진짜 반도체 공장 지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 진짜 설왕설래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거기다가 하필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되게 잠잠해졌었는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SK 그룹 내에 있어서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SK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이제는 우리가 몇 기가와트, 1.2기가와트 단위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팀을 만들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 최태원 회장의 구두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튀어 오르고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레버리지 관련돼 가지고 이 규제안이 나왔죠. 1천만 원, 3천만 원 올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만족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재료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실제로 입에서 말을 했고 이와 관련된 공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다 해가지고 현재 SK텔레콤으로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를 가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또 ESS를 하는 기업들 일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수혜가 가고 있고 저는 요번에 하필 오늘 장이 조금 미국 증시에서 흔들흔들할 뿐인 거지 만약에 이게 또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AI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는 이제 인프라 쪽으로 전력 인프라, 에너지. 맞아요. 이제 사실 그 호남 반도체 팹 얘기했을 때 가장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두 가지가 용수랑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 인프라는 결국에는
패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현재 스탠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잠깐 뭐 단기적인 이슈로 왔다 갔다는 하겠죠. 주가도 네. 출렁출렁하고는 하겠지만은 이런 이슈들이 더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시장이 잃어버리면 내일 또 안 좋게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오늘처럼 그리고 엊그제처럼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도 나오고 있죠. 네. 많이 상한가를 기록한 애들 요거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세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가 혹은 두 자릿대 수익이 나왔다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조정으로 해서 빠지게 되면요. 다시 올라갈 때는 이거 똑같은 속도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마냥 하락장이라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기보다는 이런 시간에 차라리 다음번 테마, 확실한 테마가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 더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네. LS 일렉트릭 아, 좀 전력이 얘기를, 나왔네요, 바로. 네. 할 것 같아요. 사실 LS 일렉트릭도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섹터 자체가 다 우르르 쾅쾅쾅쾅쾅 시장이 다 빠지다 보니까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뭐 800VDC 젠슨항이 새로운 이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좀 출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단 한 군데도 여기 납품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 탈락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번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실적 데이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매출도 견조하게 올라왔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기 가운데 여러분들. 네. 저기 영업이익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1,785억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봐야 될 게 제조업 부분에서 두 자릿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꽤나 흔한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너무 특수한 거지. 네. 지금 보면은 11.3% 되어 있죠. 전 부분이 우리의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캐파만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발주만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금 이 LS 일렉트릭의 자리도 되게 긴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네.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는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애초에 정부가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있는 게 저 반도체 생산을 지으려면은 그걸 떠나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에너지 인프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변압기를 수주하고 그리고 내수도 많이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LS 일렉트릭 요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국장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역시나 에너지랑 이 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뽑아주셨네요. 두 가지의 SK텔레콤 그리고 LX 일렉트릭까지 NXT 통해서 단서 살펴봤고요. 내일장의 판을 뒤흔들 이슈 보기 전에 혹시 뭐 한 가지 더 눈여겨서 보신 종목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 종목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공개할 건데 네, 우리 이번에 24일 날 네. 미국을 가잖아요. 최태원 회장하고 저 오늘 브리핑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그리고 네이버의 이혜진이 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좀 많이 깐부가 됐죠? 친구들이 그쵸, 많이 굉장히 됐는데 친해졌죠. 네. 이 친구들이 왜 자꾸 가느냐를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뭐 밥 먹으러 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젠슨하고 4명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의 산업의 구조랑 그 총수들이 간다는 거는 현장에서 뭔가를 결제를 바로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지난번에 왔었을 때 여러분 홍대 가서 삼겹살 먹었던 거 보셨죠? 네. 그때 이미 결정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금쪽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좀 비교가 되는 게 가끔 카카오 주주님들이 우리는 왜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느낀 게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금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각 춘천, 각 세종이라고 해가지고 기가와트 단위급 이제 데이터 센터를 2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뭐 초록창에다 예전에 검색하세요. 빛나라 지식의 별 해가지고 네. 모 스펀지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 기억나죠? 네,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속 검색을 했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형 AI 뭐라고 해요? 소버린 AI라고 하게 되죠. 네.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기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구독 결제 하잖아요.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구독 결제 토큰값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로 번 또 다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AI야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으로 산업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반도체,
정유화학, 조선, 철강, 기자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피지컬 AI로 이제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적당한 인구수, 적당한 경제구조, 그리고 적당한 국토의 면적까지 모든 게 다 저는 삼박자가 다 아우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련해 가지고 빅딜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조해라고 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지금 인프라예요. 이제는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도 이제 AI 밸류체인으로 완벽하게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이제 두 자릿대 상승 나오면 저는 이제 사라고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빠졌을 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또 미국 증시가 좀 불안불안하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어차피 이번 주는 여러분들 매수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일단 좀 네. 네. 다음 주 정도 봤을 때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트럼프 아시잖아요. 주말에는 말 안 하는 거. 잠잠하게. 네, 잠잠하잖아요. 골프 치러 가고 하다 보니까. 또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또 내려가면은 또 시장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궁금한 게 네이버는 아까 이내 같이 있었던 다른 총수들과는 조금 다르게 단기에 좀 반짝하고 다시 또 잠잠하고 이런 패턴들이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이번에 상승 추세 좀 이어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앞전의 내용으로 좀 전자로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반짝하고 이제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차트를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젠슨왕이 뭐 I love 이혜진, I love 네이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갑자기 파트너십 빡 하고 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매물대를 뚫어준다라는 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에 좀 가깝다. 차라리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뒤에 물려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걸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급락과 급등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일부 매물은 좀 해소가 됐겠지만은 이 매물을 한 방에 뚫어준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요 정도 내려오잖아요. 몸통 네. 정도? 이때는 또 단기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손절선 한 마이너스 3%좀 잡고 목표 수익률 한 5%. 저는 보통 이런 종목을 그렇게 단타를 좀 많이 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굳이 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고 지금 시장 상황은 일단 매크로 지표가 너무나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좀 호흡을 짧게 잡아가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의 마지막 단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이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 중 첫 번째 열어보시죠. 네, 구글의 역대급 실적 뒤엔 그늘, 바로 AI 투자 부담이죠. 지금 시각 프리장에서요, 이 구글의 주가가 거의 5%,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급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유가 때문에 이 금리가 높아지고 자본 조달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이번에 AI CAPEX를 늘렸다? 이 점 자체가 지금 시장 전반에 공포심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테슬라가 7% 하락하는 것까지는 뭐 조정 EPS가 네네. 예상치를 하회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쵸. 봅니다. 근데 구글이 5% 급락 중인 게 상당히 타격이 크네요. 가면 갈수록 더 뭔가 여론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게 네. 그거잖아요. 도대체 이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근데 이 기준이 계속해서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다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점점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글의 실적에서 좀 많이 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매출이 어떻게 다 잘 나왔어요. 근데 매출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는 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고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잖아요. 세부 내역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부 내역을 좀 보게 되면은 네. 구글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앱스토어에서 결제하고 이런 수수료 다 있죠. 얘네들 다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금이 되게 많은 회사입니다. 현금 부자였죠. 네, 현금 네. 부자인데 이 친구들이 현금을 많이 쓰죠. 요즘에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해요? KPX 투자. 네.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디다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현금 부자들이 막대하게 쌓아놓은 그 현금들을 반도체 기업들이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매출액이 잘 나오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는 과거에는 이게 다 납득이 됐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이번에
현금 보유량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돼지 저금통이 다 쓴 거예요. 보세요. 저 잉여 현금 그럼 해가지고 밑에 뚝 하고 빠졌죠. 너무 심각한데요. 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좀 현금을 이제 돼지 저금통을 이제 꾸꾸하게 이제 채워놨다가 이거를 배를 갈른 거예요. 배 다 갈라가지고 했을 때 10원짜리까지 다 써버린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잠깐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저 마이너스 난 현금을 앞으로 저게 채워 넣을 수 있겠지만 너네들 매출 잘 나오겠지만 매출도 증가했겠지만은 반대로 지금의 속도로 계속해서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저 꺾인 속도 그대로 다음번 분기에서도 마이너스를 찍게 되면은 너네 앞으로 주주배당 어떻게 지급할 거고 너희들 앞으로 부채는 어떻게 이자를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요. 저 잉여 현금 이 단어가 FCF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말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너희들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출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때요? 메모리 가격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이 구글과 비롯해가지고 구글보다 더 작은 기업들도 많을 건데 네. 얘네들은 지금 이제 감당이 가능하냐? 알파벳의 설비 투자 금액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직전 분기보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 AI 출혈 경쟁에서 물론 다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상품도 나왔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GPU 혹은 데이터 센터 부지를 담보로 해서 일으키는 대출, 네. 이런 모기지.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제 네, 2008년에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던 것도 이런 부실 채권이 하나, 둘, 셋, 넷 쌓이다가 어느 날 팡 하고 터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AI는 실제로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있고 매출은 나온다. 그런데 이거에 단계에서는 지금 아직은 미중유의 사건이고 여러분 AI는 과거에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답습을 해서 지금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변동성이 심하죠.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다 여기서 기인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데이터를 지금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보세요, 파트너님께서? 사실 저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교군으로 말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네. 금융공학으로 이제 과거 이제 일이 터지고 났으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답습을 분석을 해봤겠죠. 하겠죠. 네. 근데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뉴 노멀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금융공학에 대해서 기초를 다시 한번 바꾸자 해서 그때 08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보안 장치랑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저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뉴노멀의 시대가 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잣대로 지금을 평가를 하려면 상당히 인지 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게 또 정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되게 네.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시장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전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뉴 노멀의 시대라 저도 한 가지 이제 머리를 스치는 게 구글이 올해 초였나요? 이제 100년짜리 만기 파운드와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그게 액면가의 90% 아래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 아직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지점은 아닐까요? 사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일단 여러분한테 저 이제 100년 채권이 뭔 소리냐면은 저 황우준이 1년 뒤에 여러분들 성공할 것 같아요 하면은 황우준 채권 1년 따위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알파벳이라고 이제 모회사가 있거든요. 그 지금부터 이렇게 구글이라고 편의상 말했습니다. 네. 100년 뒤에도 건재할까요? 를 해가지고 100원에 팔았는데 그게 지금 90원까지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지금 당장 100년 뒤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100년 뒤에 아무도 모를 상품의 가치가 90원으로 평가가 절하가 됐다라는 거는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기엔 사실 좀 어렵다라고 그쵸.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리를 할 것 같네요.
네, 이 막대한 AI 투자가 다시 한번 이제 빅테크들에게 있어서 현금 소진 그리고 부채 공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밤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계속해서 큰 폭으로 5bp 이상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블룸에너지 리스크 2차 전지 투자 심리 흔들까? 자, 블룸에너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 큰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기업이죠. 7월 29일 수요일 바로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나온 게 우리 2차 전지 투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블룸에너지 미장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아실 법한 회사인데 또 국장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테슬라 말고 이것도 봐야 돼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블룸에너지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요 근래 많이 한국인들이 그쵸.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원래 하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려고 전력난이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즘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ESS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그쵸, 겁니다. 그거 보고 이제 아시죠? 이제 ESS, 그러니까 연료전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옆에 건전지를 놓는 것처럼 이제 김치냉장고에서 생겼어요. 생긴 거 보게 되면은.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는 이 전체적인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이 좋게 되면은 요 근래 2차전지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ESS, 데이터 센터로 앞으로 매출도 나온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돼서 수급이 쭉쭉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 자료 나오죠? 저게 거의 도시 하나급의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력난이니 뭐니 원전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저장을 해야 되는 공간, 그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을 잘 들으세요. 지금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저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많이 갖고 온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특수 희귀 금속 중에서 히토류라고 분류하게 되는데 스칸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2차전 종목들 다 반등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한 번 더 체크를 할 리스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왜 그러냐? 얼마 전에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의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숏을 치겠다라고 대놓고 선전포고한 거예요. 뭔 소리냐? 주가를 하락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한 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7월 29일 날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원재료, 이 스칸듐이 2차 전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 SOFC, 연료전지 들어가는 재료인데 중국에서 과반수 이상을 가져온다. 실제로 이거를 떠다주는 중국 경쟁업체가 걔네 회사 우리 가장 큰 고객 맞아 라고 이미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리포트의 신빙성이 더욱더 더해졌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7월 29일 날 실적 발표와 함께 CEO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 이제 의존도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 이 얘기가 나와야만 우리 2차전지 기업들한테도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원재료가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가격 경쟁력을 이기려면 관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 다 퍼져 있겠죠. 그렇죠. 트럼프 정권 또 중국이 들어오는 거 안 만개합니다. 그래서 이 ESS 부분에서 블룸에너지가 가장 선두에 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중국과 지금 좀 멀어지고 있어요. 한국이든 아니면 우방 국가들 이제 관세로 이제 보호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다 나가게 되면은 2차 종목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실적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특히나 2차원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 내용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다음의 소생점은 7월 27일 다음 주 이제 블룸에너지의 실적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런 데이터들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국장 미장 마스터 호준 파트너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황호준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나는 아침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오후단에 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시장이 갑자기 왜 이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호준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장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인너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29분, 미증시 개장까지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원자재 상황부터 우선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입니다. 4.83%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을 돌파했네요. 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한 탓이고요. 비트코인 역시나 1.28% 하락 중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대적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문제는요, 미국채 10년물이랑 미국채 2년물인데 OBP 가까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OBP 단위로 움직이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 국채 10년물은 아예 4.7% 수준을 넘어섰네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4.5%대 10년물을 봐왔었죠. 이제 다음 주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벌써 35%에 달하고 있고요. 9월 FOMC까지 2연속 금리 인상, 그러니까 50bp의 금리 인상이 두 달 안에 단행될 가능성도 25%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오늘 원자재 시작이네요. 이 와중에 7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우선은 이 3대 지수 오늘 발목이 묶인 채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90달러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점 확인이 되셨죠. 빅테크, 물론 국채 금리 상승은 전방위적으로 악재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성장주들, 빅테크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안에서도 막대한 돈을 끌어와서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는 쥐약인 소식입니다. 역시나 오늘 이 다우지수가 1% 이상 굉장히 강하게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1.7% 이상, 거의 이 정도면은 2%대 장중에 하락 나오지도 않을까, 굉장히 좀 심각한 분위기로 3대 지수 급락 출발을 하고 있네요. 우선은 나스닥이 하락골이 굉장히 깊죠. 오늘 나스닥 하락의 주범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가 7% 일단 하락 중인데요. M7 전 종목이 일단 하락 중이고요. 테슬라가 강하게 급락 중입니다. 조정 EPS가 아예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기대감이 더 높다는 이유로 빠졌는데 아예 예상치를 못 넘어섰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겠죠. 구글도 근데 5%대 급락 중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타격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현재 이 구글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부자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AI CAPEX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돈 많이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유가가 지금 굉장히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다시 급등하는 시점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시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AI에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투심이 안 좋아진 겁니다. 이 전반적인 섹터를 보더라도 오늘 M7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 유독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구글이 약 5%, 메타와 아마존이 2%대, 마이크로소프트도 0.7%대 하락. 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썼었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투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상황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테슬라, 잠시 뒤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7% 하락으로 현재 시작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조정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현금 흐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여기에다가 머스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실적 발표에서 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구글도 5% 이상 하락 중이죠. 이 아까 말씀드린 AI CAPEX 지출 우려와 더불어서 유럽연합이요,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글에게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아마존도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AI CAPEX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다는 소식 발표하게 되면서 투심이 더욱더 어그러지고 있고요. 다만 서비스 나오는 움직임 좋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게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단이 빠지다 보니까 약간은 오늘 이 피난처 개념으로 이 소프트웨어주들에게 약간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테슬라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가 구글이랑 테슬라에 너무 혼을 뺏기고 있었나 봅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고 있었죠. 내일 오전 5시에 인텔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친구라고 하면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새벽 5시에 나온다는 소리는 구글도 똑같았거든요. 구글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새벽 5시에 나오게 되면은 틈새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깨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는 한 7시, 8시부터 NXT 장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체감상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좋게 나와? 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인텔의 실적은 잘 나오겠죠.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월 중순까지도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밖에 체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7월 중순에까지 올라갔으면은 여러분들 2분기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4, 5, 6월 달 하기겠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회계연도를 다르게 쓰긴 하겠지만은 네. 똑같은 월에 팔 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글의 현금 지출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두쫑쿠 한창 유행했을 때 어땠습니까? 온 사람들이 막 그 먹고 싶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즘은 사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재고 처리하느라 지금 정신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싸게 팔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매출 잘 나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비싼 반도체를 계속 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이번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렇게 매출 잘 나왔어요까지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도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고요? 지금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인텔 실적과 구글 실적보다는 지금은 매크로 지표에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부채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인텔 2분기 실적 전망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죠. 흑자 전환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요. 0.22달러씩 벌어올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 매출 전망치도 144억 달러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달러 곱하기 열어보면 1.4 곱하시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랑 AI 성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랑 AI 향 반도체 매출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전 포인트, 마진과 파운드리 비용. 사실 이제 마진이라고 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막 80%, 70% 나오게 되면서 그냥 쭉쭉쭉 나갔잖아요. 사실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기업이 이제 그 해자라고 하게 되죠. 넘을 수 없는 어떤 기술의 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벽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진율이라고 하게 되는 내용들은 얼마나 이 공정에서 불량률 이런 것이 좀 잘 잡았느냐 수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선 먹을 때 그 수율 그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실적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시장이 좋았을 때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혼조세다 보니까 바로 시작 좋네 하면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이번 주는 관망하세요. 주말 동안에 또 유가가 내려가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인텔 간단하게 봤고요. 두 번째 이슈가 너무 커서 얼른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바로 두 번째 이슈 열어보시죠.
아니 이 종목이 마켓리너의 본격적인 이 주제로 나왔네요. 그것도 실적 문제를 가지고요. 그쵸. 일단은 뭐 스페이스X랑 합병된다 이런 문제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많은데 실적 먼저 간단하게 좀 보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일단은 테슬라 실적은 네.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건 너무 많은 이제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모든 차값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라인의 자동차들이 잘 안 팔리기 시작했다 보니까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좀 취했느냐? 이 친구들이 이제 저가형 모델들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겠다. 일단은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너 테슬라의 자율주행 한번 맛봐봐, 한번 접서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물량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박리담의 전략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일부는 출하를 감당했을 겁니다. 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일단 안 좋은 거는 당연하게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EPS 관련된 내용들도 그러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매출도 많이 안 좋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테슬라가 사실 스페이스X랑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애초에 스페이스X 상장할 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스페이스X가 사실 테슬라보다 일찍 시작한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이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돈을 넣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지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가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한다는 거가 되게 되면 첫 번째 뭘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이 테슬라 주주들, 스페이스X 주들이 오케이 우리 찬성할게요. 그래서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과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해주죠. 안 해주죠. 테슬라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페이스X 주주들이나 테슬라 주주들이나 둘 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까지 사실 아니어도 되고 과반수 이상이면 되긴 하는데 근데 테슬라 주가는 아니 스페이스 저 회사 상장하면서 공모가를 엄청나게 높게 받았다 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테슬라 지금 우리 자동차 회사는 신경을 안 쓰고 저 우주로만 간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합병까지 해버린다네? 아니 그러면은 스페이스X 주주들은 놀았고 왜? 공짜로 돈을 받으니까 주들은 이제 주식을 받는 거가 되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테슬라 주주도 스페이스X 일부를 받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싸움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웃고 있는 쪽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둘 다 주가가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도 안 좋아 버리지 금리는 뛰지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이 오너 리스크까지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는 되게 잠잠한데요. 테슬라 주가가 꺾기 시작했던 게 언제쯤이냐면은 이 트럼프의 정치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너 리스크 반대급부에서 공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매출액도 매출액인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나 달을 간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주주들이 정말 환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대감이죠, 그것도. 그렇죠. 네. 기대감으로 이제 주식을 계속 끌어올렸던 것도 지금 AI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워낙 우주 섹터가 말만 뻔지르르 했지 사실 이 진짜 스타쉽이라는 이 로켓이 발사가 되면서 초대형 우주선 여러분들 아파트 40층 규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3빌딩 반절 정도 되는 게 왔다 갔다 우주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되면은 얼마나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스페이스X 상장을 했고 그리고 기존 테슬라 주주들 계속해서 잦은 액면 분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희석은 되고 있는데 진짜 본인이 말했던 이 비전에 대해서는 실현된 게 없고 오히려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율이 저조해버린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주가가 견인이 될 포인트보다는 빠질 이유들만 계속 찾는 수밖에 없다. 지금 딱 그 상황이다. 거기다가 합병 얘기가 나온다? 안 해도 문제예요,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욱더 편할 것 같네요.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M7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10%가 넘게 빠진다는 건 좀 보기가 드문 광경이잖아요. 짧게 그쵸? 한번 여쭤볼게요. 2차 전지가 이제 테슬라랑은 좀 커플링이 덜 된다고는 하지만 네. 이 정도로 많이 빠지면 좀 우리 시장 내일 2차 전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테슬라가 뭐 잘못했다. 테슬라랑 이제 이 전기차가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근데 그렇기보다는 테슬라만 2차 전지 기업이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독삼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들도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꽤나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소비 자체를 좀 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부 다 AI로만 이제 수급이 계속 몰려갈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뭐 진짜 한 달에 전기차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기름으로 떼는 자동차를 탄다고 내연기관 차를 탄다고 하게 되면은 한 10배 정도는 이상 이제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투자의 포인트로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 2차 전지로도 연결하기에는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중국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은 트럼프가 사실 아이러니하게 구원 타자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 관세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또 아이러니 한 가지 더한 게 이 와중에 또 마이크론은 일주일 내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빅테크가 워낙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이제 매물이 장비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프리마켓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말씀 주신 이 테슬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내일의 승부주에 좀 연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원에서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네. 10%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이 25년 9월 23일 때 주가를 회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데미지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숏 상품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거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되게 길죠? 저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검색창에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3전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005930 치면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티커라고 하죠, 저 우리가. TSLQ, 저 티커를 저렇게 이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그럼 저게 나옵니다. 저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한 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네. 저게 2배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 2배 상품인데 저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5%에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서 좀 매수 매도 잘 하시겠지만은 방송과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왔는데 아마 저는 이번 주 내내 들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2.5%의 추가적인 하락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네. 추세가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의 자동 익절 걸어두시고 이제 사시면은 전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도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만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생각하는 주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숏 상품이 여러분들 좀 계좌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숏 상품 TSLQ 요즘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굉장히 또 강력한 네.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이쇼, TSLQ 나왔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히든주 저희가 길게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주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파트너님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제가 M밴드에다가 길게 이제 설명을 한 번씩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한번 보면서 호준이가 이거 좋다고 하는데 왜 좋지? 하면서 이거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하면 그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문자로 샵 3772 제 이름 석자 황홍준 남겨두시면 내일 상당히 좀 시장 어려울 것 같은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이거는 제가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내일도 대응이 될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약간 눈치를 챘는데 이렇게 황호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테슬라 또 이제 주주분들 약간 막막하시겠죠. 거기에다가 미장에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 저희 황호준 파트너님과 함께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개 방송도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후 2시 30분 저희 황호준 파트너님과 하루 복귀하면서 오늘 시장 왜 이래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 황호준 파트너님과는 여기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 이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밤 10시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안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